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연 변호사님이 보내준 기사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떤 시퍼렇게 할아버지가 멍든 할아버지 예, 사진. 이렇게 눈이 한쪽이 굉장히 멍이 심하게 든 상태로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얼굴의 전체 모습은 볼 수가 없지만 이제 그냥 언뜻 보아도 마스크 그 너머의 얼굴이 거의 반쪽이 멍이 든 상태의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일본에 사는 이 할아버지께서 같이 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다가 살인 미수에 그치고 아들은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이렇게 그냥 부상을 입고 끝났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의 범행 동기를 경찰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의해서 그 폭력을 당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진술을 한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물론 이제 정확한 더 원인이 되는 스토리, 그 부자에 얽혀있는 깊은 이야기들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더 나와야 되겠지만, 이제 언뜻 봤을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얼마나 맞았으면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버지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아들하고 이런 관계를 이루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게, 그거 기억하시죠? 인천에서 송도에서 있었던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요. 굉장히 온 국민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에요. 7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 집에서 가족 아이들과 며느리가 있는, 그런 손주들과 며느리가 있는 그 자리, 그날이 또 그 본인 아버지인 생신이었다고 그래요. 그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만든 사제에 총기를 가지고 아들을 이제 살해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잖아요. 이런 사건들 보면서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가정 내 폭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연 변호사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뭐예요? 그래요? 그럼 보통 말하는, 우리 여성계에서 말하는 여성들이 보는 가정 폭력이라는 것은 남편에 의해서 아내들이 맞거나, 가끔 아주 정말 이건 비인간적인 일이지만 아버지나 이제 또 남자 형제들에 의해서 딸이나 뭐 이런 이제 여자 형제들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고,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잘 알려진 일반적인 가정 폭력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지금의 가정폭력의 양상은 그냥 서로가 서로의 폭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동폭력으로 신고당하는 부모님이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폭언이 되거나 약간 네. 심한 말도 일단 신고를 하고 봅니다. 네네. 그거는 이 신고 자체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부모보다 이제 조금 힘이 세지거나 충분한 자력이 생긴다고 하면 실제적인 폭력으로 드러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느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보통 부모로부터 자녀가 폭력을 당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폭력하는 그 행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게 반대로 이뤄지는 것도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죠.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어떤 되게 잘 나가는 일타 강사님이 부인이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서 숨진.
그런 그리고 사건도 그거 있었잖아요. 말고도 금쪽이 같은 데도 나오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도 돌봐주시는 엄마나 할머니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서 사춘기가 된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본인의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엄마가 울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네. 다양한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그때 저희가 한번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폭력의 본질은 결국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행사하는 그런 무력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정마다 그게 이제 케이스가 다 다른 거잖아요. 가정 내 상황이 어떤 가정은 아빠가 정말 이런 어떤 가정에서 힘이 가장 센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거꾸로 엄마가 가장 힘이 센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이렇게 부모보다 자녀가 더 힘이 센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가정에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제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휘두르는 어떤 것이 폭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 폭력의 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특히 요새 그 노인 학대도 굉장히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나이 든 부모님들을 이렇게 자녀 세대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그 일본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 자세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몰라요. 양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게 그때도 우리가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눴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가 사실은 그 자녀들의 어떤 그 일종의 범행이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 왜냐면 그것이 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녀를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떠벌리고 그건 벌써 몇 년 전 얘기였고요. 떠벌리지 않죠. 지금은 이제 서로 마음 안에 상처와 울분을 앙심으로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 송도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도 생기고. 그렇죠. 예, 뭐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사연을 들여다보면 자녀는 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폭력을 당했던 과거를 가진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단순히 가정 폭력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나 사회 전체가 약간 분노 사회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약간 누군가는 이거를 컴다운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서로 남탓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오히려 계속 군부를 떼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양상까지 이르렀어요. 정말 인간성의 어떤 면에서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제 상식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그 인천 사건이 많은 시민 인천 사건뿐이 국민들한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연결시키자 그러면 이제 저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아주 어린 이제 아이를 밖에 나가가지고 3일 동안 이제 뜨거운 빌라 안에 놔뒀다가 이웃집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구조한 이런 사건들 보면은 본인은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지 몰랐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약간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만 크게 느끼는 이런 상태가 우리 개인마다 깊이 자리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개인주의인 거죠.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죠. 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참고 양해하고 해왔던 뭐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이런 건 없어지고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침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뭐 젊은 엄마 아빠들에 의해서 이제 영유아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아동 학대나 이런 것들 봐도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무책임하고 너무 이제 저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신문 기사에서 종종 보곤 하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나의 어떤 불편함과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 강박적으로 크게 느끼고 그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는 그런 결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마치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조차, 나랑 함께 몇십 년을 살아온 가족에게조차 그런 배려와 사랑을 베풀지 못할진데 누구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자는 것이 얼마나 뭔가 허상을 쫓는 공허하죠. 네, 공허한 네. 메아리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을 준 사람이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참아주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분노의 마음을 좀 바람을 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서로서로 다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그런 세상이 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좀 보면서 힘들다.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이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시죠? 저희만 이런 게 아니겠죠?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됐으면은 뭐 누군가 나서서 해결을 했겠죠. 네, 뭐 저희가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좀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어떤 면에서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터져야 다 끝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나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를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끝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우리 가족만이라도 이 각박한 세상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서로 다. 예. 그렇죠. 예. 그래야 서로 그 힘이 뭉쳐서 이제 포도 하나하나 모여서 포도 송이가 되듯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소박한 생각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소박하지만 어려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낳은 아이도 사랑하기가 힘들어하는 세대, 그리고 또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 조금 달라지면 이혼하고 남이 되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편하게 생각하는 세대. 이혼 사건 하면은 이렇게 서로 양보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주판 쫙 엑셀 이렇게 펴가지고 그렇죠. 엑셀 엑셀표 그거 보면은 점점 더 극단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손해 안 보고 지지 않고 그러려는 어떤 마음들, 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다 조금씩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손해 보고 조금 한두 발짝 양보하고 이렇게 살면 해결이 될까요?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네, 저희는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우리 사회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아마 어디선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사건들이 네. 많이 나와서 어두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폭력들이 이제 멈추어지길, 그리고 또 우리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바람을 담아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